안녕하세요. 열마담 북살롱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모셨던 김민섭 작가님께서 정미소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정미소에서 나온 책들 중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한 권 있어서 오늘은 이 책의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이고요. 최훈 작가님이세요. 네, 어떤 분이신지 인사를 먼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정미소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민섭 작가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섭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네, 특별한 인연으로 두 분이 만나셨다고요. 네, 저희 그 생활을 하면서 그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그 조금씩 제가 메모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생각날 때마다 뭐 조금씩 한 자씩 적고 어떨 때는 일기도 써보고 어떨 때 이제 손주 생각나면 갑자기 좀 울컥해하고 쓰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게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서랍에 한 장씩 넣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랍에 꽉 차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야, 이게 이 정도면 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던 중에 이제 어디 방송에서 보니까 장강명 작가님이 책을 한번 써봅시다 이런 그 캠페인을 하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엉뚱하게 제 그 메모지 이면지 메모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에 보면은 현관이나 승강기 같은데 이렇게 꽂는 그 생활 게시물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이제 기간이 되면 이제 빼거든요. 네. 빼가지고 이면지 이제 아까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모아놨던 거 거기다가 조금씩 메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쌓여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장강명 작가님 어떻게 그 또 이메일 주소를 또 알게 됐어요. 그게 또 되려니까 일이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연락을 한번 드렸죠. 사실 저 이런 사람인데 지금 근데 뭘 써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책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내고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쳐봤어요. 쳤더니 답을 주셨더라고요. 야, 그 유명하고 바쁘신 분이 굉장히 그 감사하기도 하고 열어보는데 첫 마디가 책을 쓰세요. 책을 쓰시면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작가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아파트 경비원 하시고 그렇게 장강명 작가님께 책을 쓰겠다고 원고를 보내시기 전까지 네.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죠. 한 예. 번도 안 해보시다가 예, 갑자기 예. 그냥 그렇게 네. 운명처럼 네. 하신 거세요. 예. 와. 그 장 작가님이 원고를 보내주시라고 그러는데 네. 원고 내가 그 이면지에 쓴 메모지를 원고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굉장히 송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대로 보내신 거세요? 모아서? 그렇게는 못 하고요. 네. 그걸 이제 그 컴퓨터로 좀 워드를 좀 찍어가지고 그랬더니 한 2, 3일 걸렸어요.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바로 또 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 날인가?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에 다 읽어보신 거예요, 그거를. 와. 그러더니 저기 우리 김민섭 대표님을 소개를 해주셔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니, 그때 제가 밤에 일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장강명 작가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문자가 남아있나 이렇게 봤는데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2020년 7월 9일에 왔는데 작가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문득 궁금해서 혹시 출판사 정미소는 계속 하시나요? 제가 어느 아파트 경비원 분의 원고를 받아보게 됐는데 혹시 정미소에서 출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일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10시 9분에 온 문자인데 10시 10분에 답장을 보내요. 원고를 꼭 보내주십시오. 꼭 읽고 답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자를 보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뭐든 내겠습니다 라는 마음. 제가 좋아하고 또 많이 신뢰하고 있는 그런 장강명 작가께서 뭐 이런 원고가 있으니 한번 내보겠느냐라고 하면 사실 뭐 그건 말하자면 장강명 프리패스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좋은 글이겠거니 하고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미소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글을 출간을 하는 건데 내가 읽다가 눈물이 난 책은 무조건 출간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눈물까지는 안 나고 이제 보다가 제가 여기 이게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3부의 몇 편의 글을 읽다 그때 운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장강명 작가께 답장을 보냈죠. 이건 꼭 내겠다. 네. 그랬더니 장강명 작가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책이 나오게 되면 추천사는 제가 꼭 쓰겠다.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추천사를 먼저 쓰겠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추천사를 이렇게 막 함부로 쓰지 않는 작가들도 많고, 근데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여기 보면 약속을 또 지키셨어요, 우리 장강문 작가께서. 맞아요. 여기 추천사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0년 넘게 아파트에서 살면서 경비원의 삶을 몰랐다. 몰라서 실수한 게 많다.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 노력하겠다. 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덕분이다. 그런 면에서 인생을 바꾼 책이고 이 책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도 바꾸기를 바란다. 읽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힘 있는 책이니까. 읽는 이의 마음을 몰아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흔드는 책이니까. 읽고 나면 누구나 저자와 경비원들을 응원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써준 최훈 작가와 이 책을 내준 정미소 출판사에게 감사드린다. 이 추천사가 좋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정말 찐심으로 쓴 글이구나 하는 걸 30년 넘게 정말 아파트에 살아도 경비원의 삶을 몰랐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작가들이 추천사를 쓸 때 이 주례사 추천사라는 게 있어요. 주례사 서평이라고 해서 주례사에서 나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말만 하는 걸 주례사 서평이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인생을 바꾼 책이다라는 추천사는 웬만해서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상하게 되는 건 우리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나, 그리고 우리 아파트 브랜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나, 우리 아파트에 있는 어떤 나무라든지 그 조경 같은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지 그 시설물 뭐 관리 경비 노동자를 상상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몰라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장강명 작가도 이젠 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 그래서 인생을 바꾼 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꼭 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게 됐죠.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어릴 때는 단독주택에 살기는 했어요. 저는 이제 신혼 때부터 지금 13년 차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정말로 이제 경비원 아저씨 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그냥 오가면서 잠깐 뵙는 분들, 가끔 고마울 뿐, 딱히 그렇게 깊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분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본달까요? 네. 굉장히 정말 몰랐던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 예. 부분들이 있어서 예. 깜짝 놀랐고요. 일례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그 당일의 일화들 네. 너무 많은 것들이 네. 와 진짜 나 똑바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부터 네. 그리고 그날 오가는 사람들의 많은 얘기들 네. 그리고 심지어 네. 좀 그 마음이 아팠던 거는 네. 그날 뭔가를 주워가시는 다른 분들의 그러니까요. 이야기까지 예. 너무 정말 예. 네, 이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까요 하지 말까요? 네. 그 분리수거를 하면 네. 저희는 그 세대 수가 좀 많은 아파트예요. 단지가 네. 크고. 근데 제가 맡고 있는 그 관할동이 5개 동이거든요. 그래서 한 4,500세대 정도 돼요. 근데 4,500세대에서 쓰레기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하루에 걷어서 그 다음날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나오는 거를 혼자서 그걸 다 처리하려니까 양이 많아요. 네. 양이 많은데 이제 그 분리수거일 그 전에 내놓으시는 분들은 분리수거를 안 해놓고 내놓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분리수거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네. 더 해서 여기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찍 시작하죠. 한 6시 반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밤 한 11시? 엄청나시네요. 11시 반. 왜 그러냐면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내놓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하루에 내놓는 거니까 편할 때 내놓는 거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쓰레기 분리를 하다 보면 이 페이지는 페이지대로 그다음에 비닐은 비닐대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그 빈병 모아놓는데 보면 소주병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죠. 네. 그 소주병들 그렇게 가지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네. 가난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이게 이제 그 모르는 척 해야 되는데 그 저기 주민들 지나가면서 저거 가져간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보면은 그 소주병 하나 빈병 가져가면 뭐 100원을 주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개 가져가면 1,000원이 되고 20개 가져가면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져가시는 분들 저거 해서 뭐 간단하게 간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할아버지들 같으면 이제 막걸리는 하나 사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니까 웬만하면 눈 감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보였거든요, 사실은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제가 네. 울었던 부분은 약간 눈물이 울컥했던 부분 그 대목이었어요. 저는 전혀 어디요? 몰랐던 대목이었고 그 분리수거하는 데서 그런 거를 따로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고요. 아.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작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할머니들이 가져가시는 거를 그냥 두고 싶은데 또 수거업체에서 예, 재활용 예. 수거업체에서 또 네. 그거를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보면 약간 네. 배임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경비원한테 네, 네, 이거를 또 네. 굳이 얇게. 네.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또 쓰셔서 네, 네, 짠하게 네. 안 된다 또 이렇게 네, 하시는 네, 게 네. 힘드시는 네. 마음을 또 쓰셔가지고 예. 와 이게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네. 이제 뭐 한 3개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어. 뒤돌아 쓰면 이제 뭐 몇 개 가져가시는지 모르죠, 사실. 저는 약간 동질감이 들었어요. 뭐냐면 저도 분리수거장에서 뭔가를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아, 이제 보통 분리수거장에 뭐 좋은 게 나와 있어 하면은 이제 누가 가져가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저 애들 읽히면 좋겠는데 뭐 책을 그럼 가져간다든지 그럴 수 뭐 그런 있죠. 것들. 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사철이 되면 다들 아낌없이 뭘 버리게 되잖아요. 평소에 안 버리던 것들을. 그렇죠. 네. 네. 그 중에 저는 이제 음, 책이 이제 막 쌓여 있어요. 음. 그 책들의 그 뒤에 있는 바코드를 그 중고 서점에 찍어 보면은 이 책은 여기서 얼마에 매입한다가 나와요. 아. 그래서 그 책들 중에 바코드를 찍어서 매입 안함 돼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가끔 어떤 책들은 막 10,000원에 매입해가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중고 시장에서 되게 희귀한 책인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대학원생으로 공부할 때 그 너무 돈이 없으니까 네, 네. 분리수거장에 가서 책들이 보이면 네. 바코드 찍어보고 네. 그렇게 좀 부수입을 올렸던 기억이 나서 나름 이거 꿀팁 같은 네, 나름 꿀팁이시죠. 보물찾기인데요. 나중에 저한테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사실 뭐 분리수거장에서 소주병을 가져가면 다들 막 이러지만 네. 책을 가져간다 하면 저건 재활용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게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경비를 하시기 전에 또 이제 처음에 경비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작가님께서도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다. 예. 네. 세상에 남의 일이 없죠. 그렇죠. 네. 저는 학교 졸업하고 건설 회사에 입사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그 중동 붐이 있고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였어요. 그때 있다가 이제 해외 지사에도 좀 나가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무역회사 쪽도 있고 또 무역회사도 제가 좀 해봤습니다. 한번. 네. 예. 대표님도 하셨죠. 예, 네. 대표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좀 적당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질 않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버릇이 있는데 나중에 느꼈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일을 하면 안 된다.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도 한번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고 그게 저한테 돌아올 때까지 그 여파가 올 때까지가 한 1년 반, 네. 2년 정도 있다가 여파가 오더군요. 그래서 그때 무너졌죠. 네. 네. 책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집과 차와 이런. 예. 네. 다 날라갔죠. 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저희 집사람 차하고 이제 제 차하고 그때는 뭐 이제 경제적으로 괜찮았으니까 차가 따로따로 있고 그랬는데 집사람 차가 제 차보다 더 비싼 차였어요. 엄청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지 몰랐는데 책에 곳곳에 중고차 써있어요. 네. 시세가 그 차가 더 좋더라고요. 네.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 차를 팔게 됐죠. 그 차를 팔면서 집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제 차를 팔았으면 참 좋았는데 집에 한 차는 하나 놔두자. 네. 어떤 걸 팔까 그랬는데 중고 시세를 보니까 제 차는 뭐 제 차의 한 3배쯤 돼요. 저희 집사람 차. 그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팔고 제 차를 이제 집사람한테 줬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차를 제가 운전을 안 했습니다. 하도 미안해서. 네. 그랬는데 제가 그 경비원이 되고 거기에 그 집사람 차 판 게 거기 와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예, 하필이면. 이 넓은 예, 대한민국에. 예. 아, 그래서 아주 그 앞에 지나다닐 때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많이 그랬어요. 속상하셨겠어요. 예, 속상하고 집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옆에 지나가면. 그래가지고 돌아가고 그랬죠. 네. 세상이 참 좁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은 차도 2대씩 가지고 다니시고 건설회사에서 돈도 많이 버시고 대표님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책의 초반에 보면 이제 경비원을 처음에 하려고 하시는데 경비원도 무슨 돈을 들여서 교육 학원을 다녀야 된다면서요? 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신임 경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흘짜리예요. 네. 하루에 8시간씩 사흘을 받는데 그게 경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큰 액수였어요. 네. 사흘 하는데 그때 제가 12만 원인가 줬어요. 네. 저는 한 5, 6만 원 정도면 하겠지 그랬거든요. 근데 뭐 돈이 그때 없을 때고 뭐 준비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갔는데 거기 입구에서 그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머니에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앞사람께 가는데 살짝 묻어 들어갔어요. 네. 묻어 들어가다 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점심 때 거기 폰뱅킹을 할 테니까 지금 일단 들어가서 앉자. 들어가서 앉아서 교육을 4월 받았죠. 받으면서 교육만 받으면은 그래도 경비가 될 수는 있는 건가요? 그게 운전면허 같은 거예요. 음. 그 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경비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은 누가 어느 기관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 특정 기관에서 해주는 거예요? 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몇 있고 그런 데서 이제 하고 그 쳐보면 나와요. 네. 신임 저는 사실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경비원이 되는데도 네. 뭐가 그러니까요. 자격을 꼭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촌이 빌딩이 있는데 네. 그 이제 노는 조카가 있으니까 야 너 와서 우리 저기 빌딩에 와서 경비라도 좀 해라. 네. 이래도 그 이수증이 없으면 경비를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사흘 받으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문턱에 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 그 저도 만들면서 신경을 좀 썼던 게 뭐냐면 그 어떻게 경비원이 될 수 있는가를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예를 들면 저도 그 대리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그쵸.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네.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대리운전 기사가 될 수 있어라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1부에서 어떻게 경비원이 되는가 네. 그리고 이수교육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뭘 배우는가 등등을 해놓으셔서 사실 말씀하셨듯이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네. 남 일이 또 없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우리가 이 노동을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어떤 작은 지침서가 되어주도록 좀 그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렇게 시험을 보신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수를 하신다고 해도 네. 막상 어느 아파트에 경비가 되어야 할지. 네. 그러니까 그게 막 선뜻 저길 가야겠다 이걸 또 하는 거는 지원을 하고 또 네. 면접을 보러 가시는 거는 그렇죠. 또 대표님 하시다가 가시는 거는 또 그러니까 엄두가 제가 안 나실 것 같아요. 워크넷에 보면 그 워크넷 go.kr이니까 네. 정부 기관이 국가에서 하는 정부 사이트군요.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뭐 산업 전반에 뭐 건설 계통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경비도 있고 미화도 있고 뭐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그 채용하겠다는 회사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집에서 가깝고 그런 것도 지역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역 선택을 하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데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봉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조건도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력서를 몇 군데 넣었어요. 네. 그 이제 이력서를 넣으면서 이제 이수증을 같이 보내야 돼요. 아. 예, 이수증을 보내지 않으면 거기서 취급을 안 해줘요.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력서를 몇 군데 보냈는데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여직원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면접 보러 오래나 보다. 아, 그러고서 물론 그 이력서 쓰고 그 교육 받으러 가면서도 고민 계속했죠.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교육도 받고 이력서도 보냈는데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 내일 면접 받으러 오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거기서 아니 선생님 이력서 이렇게 쓰시면 경비원 못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책이 없는 네. 내용이다. 이거. 네, 네, 네. 이건 네. 처음 듣는. 네. 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 이게 학력도 그렇고 대표이사 이력서 쓰신. 그리고 이 경력도 네. 이렇게 쓰시면 누가 경비를 뽑아줘요? 다시 그분은 제 이력서를 보고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그 분식회계장부는 좀 빼고 다시 새로 썼죠. 분식회계가 왜 이력서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좋게 쓰잖아요. 그렇죠. 네, 좋게 쓰는데 네. 이제 막 잘라 먹죠. 뭐 학력 이런 거 자르고 경력 같은 것도 막 지울 거 지우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더 낮추신 거군요. 글쎄 뭐 높낮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뭐 내용을 많이 잘랐어요. 이게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네. 제가 그 대학에서 시간 강사 일을 하면서 그 건강보험 보장받기 위해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오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력서를 내잖아. 네. 이력서를 내는데 모 대학교 박사과정 아. 수료 이렇게 썼다가 네. 감자 튀기는데 박사과정 필요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걸 다 자르고 아. 그냥 석사 재학 중 요거만 써서 냈는데 네, 네. 네, 그 네. 매니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네, 그것도 아니 우리 그것도 매장이 아니죠. 생기고 최고 학력자다 네가. 아. 그래서 네. 박사를 썼으면 큰일 났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분식회계를 해본 적이 있네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것도 중요한 팁일 수 있겠네요. 글쎄요, 뭐 그럴 네.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보기에 좀 네. 불편할 수 있는.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네. 또 한 군데서는 그 면접을 보러 갔어요. 옛날에 썼던 그 이력서로 해서 면접을 한번 보러 갔더니 이렇게 하더니 그 이제 한 팀장님이 보안실 팀장님이 이제 면접을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제 면접 이력서를 이렇게 보더니 근데 그 여기 와서 그 경비 할 수 있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그 좀 힘들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네. 나오면서 이제 생각했죠. 여기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네. 여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이력서를 그렇게 다시 써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쓰면서 뭐 취업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왜 책에 안 쓰셨어요? 2권 쓸까요? 하실 말씀 아니,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1권에 네. 일부의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네, 훨씬 네. 더 책이 더 맞아요. 재미있었겠다는 네,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이제 올 지금 12월 달인데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네. 저희는 3달마다 한 번씩 계약서를 써요. 3개월은 너무 심한. 3개월 심하죠. 네. 보통 이제 어디 뭐 대기업이든 어디든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면 처음에 3개월은 수습 기간이잖아요. 네. 뭐 인성이나 적합도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3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 기간 없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정규직 얘기고
임시직이거나 뭐 계약직 같은 사람들은 뭐 1년에 1년 한 번. 보통. 네. 전 1년은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3개월 지나고서 아 이제 뭐 1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계약서를 보니까 3개월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계속 수습 기간이 계속 있는 거예요. 3개월마다 똑같은 계약서를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계세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한번 쓰고 6월 달에 쓰고 9월 달에 쓰고 연말 12월 달에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했죠. 왜 그 369 게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해 나 369다. 야, 이거 정말 369다. 왜 요새 그 오징어 게임 네. 그 드라마 뭐 아주 뭐 세계적으로 선풍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게임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시즌 1에 끝나는 것도 2편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감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시즌 2가 나오게 된다면 한번 저기 건의를 하고 싶어요. 거기다가 369 한번 넣어주시라고. 369 게임 한번 넣어주시라고. 네. 왜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 게임에 탈락을 하면 그건 곧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죠. 저희도 369에서 탈락을 하면 바로 해고거든요. 사실 1년 계약이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네. 3개월마다 계약하시면 언제 알려주는 뭐 그런 거예요? 거 없죠. 예. 그럼 뭐 3개월 끝나기 전날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예, 한 그건 너무- 일주일 전 네. 회의하면서 누구는 계약 연장, 그다음에 누구는 계약 완료. 계약 완료하면 이제 계약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진짜 달력이 3자, 6자로 바뀔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안하시겠어요. 예,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12월 달 연말이 제일 세죠. 네, 네. 연말이 제일 세고 그다음에 이제 연령 제한이 없다고는 얘기하는데 연령 제한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순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그러죠. 근데 모든 아파트 경비원은 거의 대부분 그런가요? 3개월 단위로 하는 거? 그게 좀 긴 데도 있다고 해요. 근데 네. 저희는 좀 그게 아주 좀 열악합니다. 저는 이것도 또 처음 들었어요. 네, 3개월마다 네. 계약하신다는 네. 얘기는. 이런 고용 구조가 이게- 있어요? 근데 전 들으면서 네. 시간 강사들과 대단히 비슷하다는 아, 생각이 그래요? 좀 했는데 369잖아요. 네. 저희는 3.5개월. 그러니까 학생들이 3월에 개강하면 6월 중순에 아. 계약이 끝나고 그리고 또 방학이니까 2달 동안 쉬는데 네. 영원히 쉴 수도 있어요. 방학 동안 쉬다가 네.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야 돼요. 네. 그때 전화를 받으면 네. 다음 학기 강의 하시게 됐어요.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네. 9월부터 12월까지 또 하고 네. 그리고 또 쉬고. 근데 이제 그때 전화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학과 사무실 번호를 그렇게 아니까 되죠. 혹시 네. 못 받을까봐. 네, 네, 네. 근데 전화가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번 학기는 내가 강의를 네. 못 하는구나가 되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제가 했던 노동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렇게 겹쳐지는 게 많지. 예. 근데 그 네. 대학 같은 경우엔 해결이 안 되죠. 그게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이제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합의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사실. 입주민 대표들이라든지. 관리 회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관리 회사가 있는 데가 있고요. 네. 아파트별로. 관리 회사가 없이 그냥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경우도 주민 있고. 자치로 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경우도 들면 있고. 그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 그 이제 모든 노동도 이제 거기에서 비용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입주민들이 사실 결의를 하면 되죠. 우리 아파트 노동하시는 분들은 뭐 12개월로 하겠다.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 같은 것들은 입주민들이 얼마씩 더 얻으면 된다. 이렇게 합의를 하면 사실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게 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결의하면 한 노동자의 삶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입주민 대표들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을 보시고. 그게 이제 3개월 단위로 하는 거랑 이제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뭐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뭐 보험 문제는 그냥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계약만 3개월 단위로 잘라서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용자는 입주민이겠죠. 네. 그다음에 중간에 왜 관리 사무실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관리 회사 있고 그런 데서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3개월짜리니까. 네.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신입 경비를 뽑는데
그 이제 팀장이 그 이제 두 사람을 놓고 마지막까지 누굴 뽑을까 막 이러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관리 사무실에 그 임원이 지나가면서 이거 3개월짜리 뽑는데 뭐 그렇게 신경을 써. 이걸 제가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아이고. 그 일주일은 참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그게 3개월짜리, 물론 3개월짜리인지는 알아요. 네. 예, 제가 3개월짜리인지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게 이렇게 영화에 보면 이렇게 각인이 탁탁탁탁 찍혀서 오듯이 3개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꽤 오래 갔어요. 그러게요. 이제 책을 내시고 저랑 그래도 연락한 지가 이제 1년 이렇게 원고 받은 때부터 1년이 됐는데 전화 드릴 때마다 항상 걱정이신 거예요. 그러게요. 3개월이 정말 너무 그러네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는 말을 1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대표님 그러셨을지 몰라요. 이게 이 사람 괜히 위기감 조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3개월 그리고 그냥 생활하시다 보면 3개월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3개월 이렇게 가니까 어쩌다 이제 연락하게 되면 저 사실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연말이고 12월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작가님께서 계시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도 저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훨씬 많죠. 더 많으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저는 아파트에 살면서 왜 이렇게 경비분들이 자주 바뀌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었어도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고 뭐 힘들어서 그만두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어디 뭐 편찮으신가? 뭐 무슨 일이 있으셨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지.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보통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세상에 낙하산 없는 데가 또 없더라고. 낙하산 거 심각하죠. 그 진짜 낙하산 공화국이에요. 아파트 경비원도 그렇게 치열하게 낙하산을 많이 하시나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뭐 고위 뭐 높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그런 거 있는 줄 알았지. 이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다 낙하산이구나. 물론 정상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낙하산은 항상 있었고 그리고 왜 어떤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왜 이렇게 우리 애 좀 취직 좀 시켜줘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거기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게다가 데려다 써봐서 괜찮으면 계속 쓰는 거죠. 그러면 천거가 되는데 이거는 거기에 합당치 않은데 그런데 계속 쓰고자 하면 이제 낙하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도 이제 좋은 주민들도 또 있으셔서 그러니까요. 따뜻한 분들도 또 따뜻해요. 있으셔가지고 물론 이제 아주 불량한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극소수고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2%? 한 뭐 3%? 뭐 1-2% 정도. 그러니까 100집이면 한두 집이 약간 갑질 그거에 가깝고. 그러면 이런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경비원한테 이것만큼은 절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경비원한테요. 그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몇 가지 많아서 고민하시고 너무 많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너무 좋은 많아서. 얘기부터 할게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부터요. 그때 이제 분리수거일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부터 하다가 밤 10시쯤 됐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작년 장마가 길 때 있었죠. 뭐 50일 장마라고 그래가지고 뭐 기록적이라고 그러고 그럴 텐데 꼭 왜 분리수거할 때마다 비가 올까요?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도 계속 갈아입어야 되고. 근데 이제 밤 10시쯤 되니까 이제 1시간 반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과일 가게가 있어요. 과일 가게에서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입주민 아주머니예요. 뭐 이제 사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다가 제가 좀 딱해 보였겠죠. 아무래도 밤 10시고 비는 오고 우비 있고 혼자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만큼 가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쇼핑백에서 뭘 꺼내주시는데 보니까 왜 그 파란 포도 있잖아요. 그 뭐 머스크, 뭐 네.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샤인머스크네 네. 그거 뭐 긴 거 이름이 네. 긴 거. 그걸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비쌀 텐데 여러 개 사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받으면서 보니까 가방에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있는데 하나를 주셨어요. 그걸 제가 받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니야. 저 이거 안 먹어도 됩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2개 중에 어떻게 하나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 드세요. 애들이 포도 먹고 싶다. 집에 과일 많아요. 포도 먹고 싶다 그래서 사러 왔는데 하나 드릴 테니까 드세요. 그런데 뭐 이 가슴이 울컥해서 저 같아도 2개 있는데 하나 누구 줬을까요? 몰라요. 3개 있으면 몰라도. 네. 쉽지는 않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고맙고 물론 그게 뭐 먹어서 맛이 아니고 그 이제 마음이 아주 굉장히 뭉클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날 뭐 끝날 때까지 멍하면서 끝났어요. 또 그렇게 뭉클한 게 오래가서 이렇게 아주 따뜻한 세상이고요. 살만한 세상이고 네. 저도 그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에 하나 더 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순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나쁜 얘기 해볼까요? 네. 이게 나쁜 얘기 시작하기 전에 네. 네. 사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당했다라고 해야 될까? 네. 뭐 갑질을 당하다라고 네. 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부각시켜서 글 쓰긴 되게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을 부각시켜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는 쉬운데 좀 그것보다 이제 어렵고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 저는 좀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뭐 한두 명, 3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대리운전을 한참 했지만 네.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게 야, 어떤 사람 만나봤어? 너한테 그렇죠, 뭐 갑질 그렇죠. 누가 했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100명 중에 한두 명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2개 중에 하나를 주는 마음처럼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져야 한다 생각하고 이 책이 어떤 뭐 갑질 입주민보다는 그런 다정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잃지 않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또 나쁜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네. 궁금한데. 네. 나쁜 얘기 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뭐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하나 할까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거. 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시는데 이건 좀 너무 특별하게 잘 싸놨는데 스티로폼 박스를 너무 특별하게 잘 싸놨는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잘 싸놨지? 해서 무거운 거를 옮기시는데 털컥하고 떨어뜨렸는데 뭐 굴 껍데기가 껍데기 뭐. 왕창 들어 있었다. 네, 이런 거 네, 너무 진짜 제가 다 속이 상한 거예요.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어떤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보면 이제 요새 그 치킨들 많이 시켜 먹고 이러니까 그런 걸 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종이 박스니까 그 폐지 쪽에다 이렇게 버리다가 보면 거기서 이제 닭발 막 떨어지고 이러면 그 마음도 좀 무너지죠 조금. 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고 그럴까요? 네. 뭐 실수로 한두 개 들어가고 이런 예, 거면 뭐 실수다 이럴 수 있는데 넣어가지고 꽁꽁 싸매놓고 이러면은 좀 너무 포장이 잘 돼서 나온 거는 그거는 좀 보고 제가 막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진짜 우리 하지 맙시다.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요즘 그 배달을 또 많이 시켜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배달 시켜 먹는 사람들은 사실 또 편하고자 시키는 일인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배달 음식 먹고 나면 항상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예전 같으면 우리가 중국집에 뭘 먹으면 먹고서 밖에 그릇을 내놓는 걸로 정말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배달 음식 쓰레기들 같은 것들
먹을 때까지는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래서 당연히 이제 깨끗하게 분리수거하고 내놓고 이제 하는 게 당연한데 좀 어떤 배달 음식의 문화 같은 것들 편하게 우리한테 오는 데까지는 이제 성공했지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아직 성숙하지 못한 문화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고 좀 그런 사람들을 상상하게 되면 네. 우리도 조금 더 분리수거를 잘하는 데서부터 뭔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제 분리수거 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지금 2년째 코로나 시대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애들 그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참 맞아요. 예, 그 유치원 애들 거기다 뛰어노는데도 마스크 안 쓰면 마스크 써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참 안타깝고 제 손주도 이렇게 마스크 위로 이렇게 코 부비거든요. 보면 웃음이 나는 게 아니고 울고 싶어져요. 야, 저 어린 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리수거하면서 이제 그 대형 폐기물들 나오죠. 네. 근데 대형 폐기물들 나오는데 대형 폐기물들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사무소에 스티커 사다 붙이던지 경비실에 얘기해서 예. 돈 내고 그러니까요. 버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버리는 거 버릴 물건을 살 때도 돈이 들지만 버릴 때도 돈이 든다는 문화가 아직 100% 정착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그 승강기에는 그 CCTV가 다 있잖아요. 그쵸.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그걸 계단으로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예, 그 책상 같은 건 무거울 텐데. 그래도 어딘가에는 근데 CCTV가 1층에서 있잖아요, 걸리거든요. 다. 아무리 그렇게 그렇죠. 애를 써도 1층에서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분리수거 때 그 이제 대형 폐기물 나온 거, 그 이제 요새는 CCTV가 좋아져서 찾아요. 네. 이제 시간과 노력이 좀 들 뿐이지 뭐 금방 찾습니다. 찾으면 이제 연락을 하죠. 그거 버리셨냐고 그러면 깜짝 놀래 어떤 집은 어떻게 알았어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미안해 하는 분도 계시고 문제는 이제 미안해하지 않는 분이 문제예요. 네. 왜 저게 안 미안할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분은 또 그 수거비를 갖다 주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미안해하지 않는 분들은. 네. 그 이제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일단 미안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경비원이라고 그랬겠죠. 경비원이 아니고 밑에 집에서 만약에 그 수고료를 받으러 갔으면 미안했겠죠. 부끄러워하거나. 근데 상대가 경비원이니까 난 안 미안해도 돼. 이런 걸까요? 약간 그런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아니면 그분이 뭐 그런 강심장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서운했죠. 서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리실 같은데 꼭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좋거든요. 네. 꼭 한 사람이 있어요. 뭐 가볍게 대한다든지, 그쵸. 뭐 턱으로 지시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턱으로 지시할 때 어떤 경우는 발로 지시할 때도 있어요. 저거 치우라고 저거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이제 사람이 배우고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가 생각도 하는데 좀 씁쓸하죠. 제가 이제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게 됐고 저는 남한테 그러고 있지 않나.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계속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양복 입은 번들어지는 신사를 보면 네. 좀 더 고개를 숙이고 예의 네. 바르게 대하게 되고 네. 조금 흐트러진 작업복을 입고 있는 고생하고 계시는 훨씬 더 봉사하고 계시는 누군가한테는 함부로 네.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사회생활을 처음에 건설회사에서 해서 네. 더 대표님 그 작가님의 책을 제가 좀 더 감명 깊게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사회생활을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잖아요. 네. 그 우리 또 약간 네. 공통점이 좀 있는 게 네. 학교 다닐 때까지는 좀 얌전하게 살잖아요. 대체로는. 네. 그래도 그렇죠. 네. 네. 맥도날드 가시고 이러기 전까지는 네. 네. 그래서 저도 또래 집단에서 비슷하게 살다가
건설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고 하이바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건설회사에 처음 간 거예요, 현장에. 하이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하이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험한 작업을 하진 않지만 현장을 돌아다니면 옷에 작업복에 먼지가 묻기도 하고 신발에 그 안전화를 신고 각반을 메고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불쌍해 보이나 봐요. 그러면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불러서 뭐 공고는 아니야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시고 귀엽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뭐 네, 여러 네.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바로 그 아파트 현장 앞에 있는 편의점만 가도 네. 어떤 분들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찾으려고 제가 물어보면 네.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대충 이렇게 턱으로 네. 이렇게 알려주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지나가는 아주머니들도 좀 약간 쯧쯧쯧 이렇게 딱하게 보는구나. 예, 네, 얼마나 네. 공부를 안 했으면 네, 네, 네.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반면에 사실은 이런 분들은 되게 소수고 되게 따뜻한 경험도 진짜 많이 했어요. 막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날르러 오셨다가 저를 보고서는 네, 네. 본인이 더 땀 흘리고 계시면서 네. 저한테 막 더 시원한 거 먹으라고 바카스 주시고 네. 막 땅콩 같은 거 주시면서 막 네, 챙겨 네, 먹으라고 네. 그러시고 네. 훨씬 더 따뜻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네. 그래도 마음에 한번 100명에 한두 명만 상처를 줘도 이게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가요.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진짜 결심한 게 어린 나이에 20대에 제가 나 빨리 작업복 벗고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빨리 그렇게 양복 생각할 수 입으러 있죠. 갈 거야. 네. 이런 결심을 20대에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 20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어느 날 네. 다 잊어버리고 네. 또 다시 저도 그 약간 무시하듯이 또 살아온 게 아닐까. 네. 그런 반성을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마 지금 작가님께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단지에서도 작가님께서 예전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는지 모르고 훌륭하지.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훌륭하지는 않고 약간 철이 없었죠. 철이 없었다. 이게 네. 누구를 봤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예 날 때부터 이런 일을 해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50대든 60대든 이제 경비노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저 사람은 아마 1살 때부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막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되게 뭔가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거나 말을 잘 안 들었거나 스스로 뭐 게을렀거나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벽 5시에 버스 타보라고. 네. 건설 현장 가는 사람들이 다 타고 있어요. 네. 얼마나 부지런하신데요. 비슷한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가보면 또 있던 경비하시는 사람들. 분들, 청소하시는 네. 분들 네. 다 가장 부지런하신 분들이고 성실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약간 사회적 편견이 겉보기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상상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상상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비 노동자를 봤을 때 그래 그분들의 노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라고까지 가는 것은 보다 좀 쉬운 일인데 가장 어려운 건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상상하는 일은 정말 큰 공감 능력 중에 하나일 텐데 저도 사실 이 원고를 읽다가 이렇게 경비노동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근데 그 3부가 너무 좋았던 게 나의 과거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이제 보면서 가장 좀 좋았던 부분이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젊은 날에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나신 거예요. 아니, 야, 미국을 가셨다고 하니까 또 이제 전 사실 미국으로 안 가봤다 해야 되나 못 가봤다 해야 되나 뭐 절반쯤 되겠다. 워낙 바쁘셔서 그래서. 근데 젊은 날에 회사에서 미국으로 발령이 났다라고 하면 제 친구가 간다 그래도 야, 너 성공했구나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쵸. 미국에서 그 80년대에 가셨던가요? 미국 네, 가실 때? 예. 그때는 뭐 가기 힘들 때였어요. 외국 엔지니어링 회사의 본고장이잖아요. 휴스턴에 가셔서 네. 또 휴스턴 막 우주선 만들고 막 그런 그래서 거기에서 젊은 날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거기 수영장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영을 하고 수영이 끝나고 피자를 먹고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맞아요. 그 푸른 날이었을까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써놓으신 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경비 초소를 돌아 나가면
다시 그 푸르렀던 수영장이 펼쳐질 것 같다라고 맞아. 써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막 눈물이 나가지고 네.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저도 지금도 좀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제가 꼭 넣어야겠다 생각. 출판한 대표가 좋은 게 하고 싶은 네. 건 할 수 있어. 네. 대표가 좋은 게. 쓴 사람은 물론 이제 글도 많이 고쳐주셨지만 이제 써놓은 것보다 그 기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책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느꼈어요. 굉장히. 아무의 굉장히 글이나 감사하게 기획을 한다고 작품이 네. 되진 않아요. 아, 작가님. 네. 원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아이고, 근데 감사합니다. 주신 글을 제가 절반 이상 네. 삭제. 아 진짜 절반 아, 이상 예, 안 예, 실었어요. 예. 절반 이 이상. 편을 쓰시게 네. 하려고.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이 네. 지금 여기 담지 않은 건 두 번째 책을 쓸 때 넣읍시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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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랐다게 그렇고 좀 이제 이번에 실지 못한 글들은 되게 지금에 대한 글들이었어요. 아. 지금의 삶에 대한 그러니까 노동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글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대한 글들도 많이 주셨었는데 이제 제가 엑기스만 딱 이렇게 아, 예. 넣게 네. 됐네요. 네네네. 네. 그 저기 대표님도 이제 대표님하고 저하고도 물론 이제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크게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굳이 공통점을 찾자고 하면 대표님은 그 대리 사회의 대리 사회. 대리 네. 인간으로 계셨고 저는 투명 인간으로 지금 있거든요. 어떤 의미세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은 감정이 없죠.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일부가 돼야 되고 그래서 감정 그 조절을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뭐 그 작은 갑질을 받게 돼도 이 마음에 그걸 두고 있으면 그 생활 계속 못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악유가 생길 때가 있어요. 분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입주민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이사를 나가시는 분은 아니고 한 달 동안 집수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짐을 어디다가 놔뒀다가 다시 드리는 집이니까 그 전세나 월세가 아니고 자가고 네. 그리고 인테리어를 다시 돌리고 새 가구를 드릴 정도면 약간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아침에 그 이제 그 이사차가 오고 뭐 이제 짐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수고료를 먼저 받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폐기물 나왔을 때는 그거 하나하나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에 아직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소파 버리세요, 뭐 책상 버리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쭉 목록을 들여서 이거를 뭐 스티커를 쏟아 붙이시든 아니면 저희한테 점검을 주시면 저희 걸 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그 집이 한 43,000원 정도 나왔어요. 뭐 소파도 있고 무슨 뭐 다 책상도 버리면 있고. 뭐 네. 예, 그럴 수 예, 있죠. 예. 네. 그래서 43,000원 나왔습니다. 뭐 이불도 있고 뭐 그 이제 그 안주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그 머리가 약간 깍두기 스타일이에요. 깍두기 스타일이고 몸은 탄탄한 분인데 거기 뭐 이렇게 옮기면서 에이 아침부터 돈 한다고 경비원이 와서 예, 이제 그 집 아저씨인 거예요.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냥 그 안주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또 지나가면서 한번 그때는 이제 육두 문자도 나오고 그리고 가라고 여기 바쁘니까 나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책에 그 얘기를 쓰셨는데 결론을 그래서 못 받으셨어요? 돈 못 받았죠. 그럼 어떻게 그 하세요? 43,000원을 이제 그 예를 입주자들이 들어 3,000세대면 3,000세대에서 안분해서 조금씩 미수금이 되는 거죠. 100원씩인가 50원씩인가 냈겠죠. 최소 근데-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 드는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네. 입주민들 소음도 참아야 되고 뭐 엘리베이터도 공용으로 쓰는 거를 며칠 그러니까. 쓰실 거고 너무 자세히 디테일하게 하시네요. 제가 전공이 그쪽이어서 맞다. 네. 네. 야, 그런 분들이 참 마음을 좀 곱게 쓰시면 좋을 텐데 네. 근데 참 그래요. 이게 직업이라는 게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고 앞으로 네. 지금 2010 몇 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120세를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균 수명이요.
그러면은 60대에 은퇴를 해도 그 이후에 6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거는 이제 뭐 모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고 현재 자리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다들 정말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사이클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정말 주변 사람들이랑 더 저분도 나일 수 있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저도 어렵고 사실. 그래서 필요한 일이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좀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백해야 한다. 근데 나오는 그런 책들은 거의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회고록 같은 건 많잖아요. 맞아요. 잘 된 사람들의 회고록은 많지만 좀 정말 필요한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걸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리기사도 2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리운전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학이 생긴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시간 강사가 시간제 어떤 강사가 글을 남긴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짧은 글을 쓴 분들은 계셨지만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어 보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고백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장강명 작가도 쓰셨듯이 알아야 실수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하고 제가 정미소라는 출판사를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좀 개인들의 고백들을 좀 많이 담는, 그래서 누군가를 좀 상상할 수 있는 노동들, 어떤 삶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너무 적합한 책을 이제 원고를 보내주셔서 작가님께도 장강명 작가님께도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경비원을 하시는데 가장 최고령이신 분은 몇 살까지 하실까요? 궁금하네요. 되게. 진짜 궁금하네요. 예, 갑자기. 그게 저희 단지 같은 데를 굉장히 빨리 자르고요. 그리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무슨 소리야, 저쪽 가니까 아주 연세 드신 분도 계시던데 허리 약간 구부러지시려고 그러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게 이제 아파트마다 또 그 위치마다 많이 좀 다르고, 근데 저희는 뭐 굉장히 빨리 자릅니다. 경험을 더 많이 쌓으시면 더 많은 깊이 있는 얘기를, 삶의 많은 단편들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후속편을 계속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빨리라고 하면 이제 60대가 되면 거의 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가 거의 커트라인 같아요. 제 나이보다 아니면 조금 위거나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글쎄요. 그 숫자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으네요, 나이가. 그러니까 그런데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찰랑찰랑하게 와 있는 기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12월 달이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잘 되시기를요. 네. 참 건강하신 시니어 분들이 많으신데 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잖아요. 네. 나이는 정말 숫자라고 이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그리고 깊은 마음으로, 깊고 넓은 마음으로 더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보듬어 주시는 단지가 저는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저희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팀도 우승하는 팀을 보면 꼭 베테랑들이 있어요. 신구 조화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버티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냥 그 라커룸에 함께 있는 자체로도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또 팀원들을 다독여 나가고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뭐 무작정 젊은 사람을 뽑아야 돼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그렇게 한 팀을 당연히 좀 만들어가는 어느 노동의 현장에서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죠.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미소에서도 또 앞으로도 또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경비원분의, 아파트 경비원분의 삶을 몰랐던 것처럼
또 저희가 모르는 다른 삶의 현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작가분을 찾아서 좋은 네네. 책 내주시기를. 사실 네. 찾기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게 네. 이렇게 쓰신 글들을 경비초소 서랍에 다 넣어놓으셨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글들이 많은데 그런 글을 찾는 건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결국 투고를 받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그런 투고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한겨울의 손바닥 문학상이라는 심사를 갔었는데 이번에 대상을 받은 작품이 고라니들이라고 해서 로드킬 그 동물의 사체를 수습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읽는데 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당연히 있었겠지. 음. 근데 지나가면서 저기 고라니가 죽어 있네. 쟤는 어떻게 될까? 그냥 저것에 대한 어떤 불쌍함, 동정 정도만 간직하고 다 떠나게 되잖아요. 네. 한 번도 상상을 근데- 안 해봤네요. 네, 그걸 수습하고 네. 치우는 사람들,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글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특수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잘 상상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주시면 네.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글이다. 네. 좀 그런 글들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혹시나 내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써놓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시면 연합 인포맥스나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좋은 글은 사실 편집자들은 다 알아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쓴 글이 있다라고 하시면 정미소가 아니더라도 어디에든 보내보시면 네, 좋은 글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남기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혹시 오늘 못하신 말씀 꼭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 네. 못하셨다 하시는 네. 말씀 있으실까요? 제 2권에 내볼까요? 네. 그 말씀 다 대강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정리가 됐지만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유익하고 또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오늘 따뜻한 말씀 많이 네. 해주셔서 들으면서도 제가 약간 중간에 울컥하기도 했지만 네. 아 되게 기억에 남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예, 예. 2편도 기다리고 예. 또 12월 계약도 잘 되시길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작가님 또 다음 시즌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로 함께 했고요. 정미소의 나온 책이에요. 최훈 작가님의 책입니다. 네, 함께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마담 북살롱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